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절대 못 건드리는 센 사람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요, 드센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드러운데요, 남들이 만만히 못 보는 사람들, 이게 툭툭 괜히 이렇게 찔러보고 건드려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를 긴장시키는 센 사람, 이런 이미지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사실 이제 천성적인 것도 있죠, 물론. 근데 대부분이 후천적입니다. 내가 이제 너무 유약하고,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틈바구니에서 너무 이리저리 치여서 지친다. 이제 그런 분들은 특히나 어떤 이런 마음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좀 강한 면모를 연습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포인트는요, 자기가 이제 그 스스로 연습하고 꾸준히 이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 전제 조건은 뭔가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의 실력이 바탕으로 일단 깔린 상태에서 어떤 그런 마음의 훈련도 먹히는 거지,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겉으로 그냥 딴 어떤 마음의 훈련으로 이제 어떤 세 보이겠다, 이런 훈련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실력, 이제 꾸준히 어떤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나의 실력을 갖추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는 어떻게 남한테 치이지 않고 유약해 보이지 않고 너무 이렇게 휘둘러도 뭐 괜찮다 싶을 만큼 그렇게 약해 보이지 않으려면은 내가 어떻게 마음 훈련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뭐입니다. 그래서 뭐 정신, so what, 그냥 내 맘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남의 말에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남의 말에 따라서 이제 막 이렇게 상처 입고 막 여리고 막 이런 분들은 일부러 이제 중얼거리시면 도움이 돼요. 가장 강력하게 자기 중문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 이제 뭐 상처 입고 영향받지 않고, 자, 내 마음이야 정신을 이제 발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침에 이제 출근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머리를 자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잘랐어? 길 때가 더 좋았는데 왜 잘랐어? 꼭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동료가 꼭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이 100% 맞는다고 가정하에 그래야지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뭐 패셔너블한 사람들도 아닌데 그냥 그럴 땐 중얼거리세요. 그래서 뭐 아니야, 나는 마음에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야, 난 마음에 들어. 옷을 뭘 그렇게 그 옷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누가 또 이제 심보 나쁜 동료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내 마음에 들어. 이제 이렇게 그런 어떤 정신이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고 막 이상해, 나 그럼 뭐 파마를 다시 할까, 다시 다듬어 달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 막 이러지 말란 말이죠. 이게 아주 간단한 예를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말해야 할 때는 말한다.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체득하고 있어야 돼요. 드라마에 굉장히 그렇게 아주 핵사이다 같이 딱 자기 주장을 제대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넣죠. 왜 그렇겠어요? 작가들이 이제 시청자들의 카타르시스를 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잖아요. 나는 현실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얘기 못 하는데, 직장 상사한테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막 통쾌하다, 막 핵사이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드라마에서 판타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항상 대리만족으로 그치면 늘 질질 끌려다니는 이제 인생이 되는 거죠. 회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주장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난 회사에서 성실하고 일도 잘해요, 아이디어도 잘 내요.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만 일이 몰리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그러면서 또 내가 순하고 착하니까 이제 이것도 김대리 잘하니까 김대리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회의감도 들고. 그럴 때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셔야 돼요.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거죠. 뒤에서 꿍얼거리지 말고. 내가 이제 완성도를 높게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까지가 어떤 그 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면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받을 수가 없다. 일을 정말 잘해보고 싶은 제 마음을 좀 이해해 달라. 결국 그런 이제 자기 주장이 일의 퀄리티를 높이고, 나 자신도 남들한테 저 친구는 선이 분명한 친구야 라는 소신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건 뭔가 하면, 일단 주는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안 해, 그러면서 받아서 불평불만 꾸역꾸역 하면서 완성도도 높이지 못하면서 나는 늘 불만스러워하고, 어떤 이제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자, 세 번째,
정말 이게 센 사람의 특징 세 번째 뭘까요? 뒤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미지죠. 지나간 거에 미련 남고 후회 남아서 막 곱씹고 또 곱씹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유약해 보입니다. 없어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리더들도 후배들한테 굉장히 만만히 보이는 그런 이제 리더들이 있고, 또 만만히 보이는 또 후배들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후배들도 만만치 않은 후배들도 있는가 하면 또 만만해 보이는 후배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자, 일단 후배든 선배든 간에 기본적으로 만만치 않게 보이려면 뒤끝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 일로 지나간 일,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시간 낭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세 보이는 거죠. 지난달 이제 매출 실적이 이제 우리 팀의 실수로 인해서 이제 아주 그냥 박살이 났어요. 그럼 이번 달에 이제 목표 회의를 이제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팀장이 있는 거예요. 김 과장 또 지난달처럼 그렇게 실수하면 이번 달에는 진짜 나 못 참는다 뭐 이래가면서 최대리가 그 실수만 안 했어도 이번 해 우수팀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갖는 건데 최대리 때문에 놓친 거야. 내가 억울해 죽겠어. 그럼 어떡하라고. 이미 이제 상황은 다 벌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얘기를 곱씹고 이러면 결국에 좋아지는 건 없이 그 직원들의 마음의 문만 닫히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한다고 그 아이템만 골랐어도 우리가 굉장히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 고생을 지금 안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얘기하면 할수록 리더의 위신만 깎이는 거죠. 후배가 잘못한 일은 그때 야단치고 반성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하면 그걸로 끝.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직장 상사가 이제 이제 거꾸로 후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가 이제 뭘 오해했어요. 그래갖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해한 직장 상사 때문에 내가 욕을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이제 직장 상사가 미안하다고 나한테 했어요. 근데 그걸로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다 된 걸로 이제 다 마무리를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도 계속 부어터져 있는 거죠. 막 삐져 있고 티내고 나중에 뒤에 가서 딴 얘기하고. 그런 어떤 이제 뒤끝이 있는 후배도 결코 세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유약해 보이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중심은 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남도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일단 내가 온전히 딱 땅을 제대로 단단하게 디디고 정확하게 휘둘리지 않게끔 서 있어야 그 주변도 있는 거고 이제 남도 있는 거죠. 남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면 이제 약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발로 딱 땅을 단단하게 딛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중심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 타인의 충고는 필요한 내용만 걸러들어요. 그냥 마치 이제 체에 거르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체로 걸르면 필요 없는 돌멩이나 이런 부스러기 같은 거 이런 거 필요 없는 건 다 체에 걸러지잖아요. 그것 같은 이제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가 나한테 충고했어요? 좀 아프고 힘든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걸러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외모가 참 좀 취약해 라고 누군가가 이제 얘기했어요. 눈이 좀 이렇게 뭔가 남한테 비호감이야. 그러니까 눈을 좀 고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난 그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계속 눈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남의 눈, 내 눈 이래가면서. 자, 타인의 충고에 일방적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케이스죠. 그전엔 생각지도 못했다. 내 눈이 정말 그런가? 이러면서. 이런 거는 저의 개성입니다. 이렇게. 제 개성이에요. 제 눈은, 제 코는, 제 입은, 제 개성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건 이제 걸러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외국인 회사에서 이제 회의하다가 이제 회의 끝나고 나가고 선배가 회의하던 걸 보니까 요즘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네. 중간중간 좀 실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게 나중에 이제 계속 반복되면 큰 실수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좀 다시 영어 공부를 좀 집중해서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선배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정말 아프게 듣고 내가 최근에 내가 영어 공부를 안 했구나. 내가 외국인에서 다니면서 계속 외국 사람들이랑 회의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실수할 수도 있겠구나. 선배가 좋은 충고를 해주셨네. 공부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유익하게 내가 탁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해요? 중심이 내가 정확히 있어야 그렇게 채로 걸러서 받아들이고 걸릴 건 걸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중심이 나한테 있는 사람은 또
특징이 어떤 걸까요? 여유가 있어요. 불안해하고 마음이 급하고 초조한 건 다 중심이 내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획실에서 뭔가 자료를 막 급하게 달라고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허둥지둥 만들어서 그냥 막 실수해가며 대충 해갖고 주시겠습니까? 뭐 급한 건 니네 사정이고 일단 중심은 나니까 내가 완벽하게 세팅해서 넘겨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되는 거죠. 완성도를 높여서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면 그 자료를 넘겨주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여유가 있게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내가 중심이 되면 할 수 있는 거하고 할 수 없는 거를 지혜롭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미 벌어진 사고, 문제 터졌어요?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나? 내 능력 밖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 다치지 않고 잠 못 자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어떤 이제 고객 컴플레인이 심하게 걸려서 언론에 나가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내가 그 언론을 막을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어떤 능력이 안 된다. 그럼 그냥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밤을 새서 해결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 범위 안에 있는 일이 뭔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찾아서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신제품에 대한 판매 전략을 뭐 찾든지 뭐 마케팅 전략을 찾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일단 뭐 접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 이게 내가 이제 중심인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절대 못 건드리는 센 사람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유약하고 남한테 휘둘려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장점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마음 훈련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세민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